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된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의 폭로를 계기로 갑질 논란이나 사적 관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핵심은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 시술을 했다는 점, 즉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 연예인의 이슈를 넘어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많은 분들이 주사 한 번 맞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간호사도 아니고 오래 하던 사람이 놓아준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상 주사 시술은 대표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27조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7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술의 난이도나 소요 시간, 겉보기 위험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물의 선택과 용량 판단, 부작용 발생 시의 대응은 모두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조 역할에 불과했다거나 관리 차원이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주사를 직접 놓은 사람뿐 아니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병원 운영자나 관리자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 행위는 병원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피부관리실이나 체형관리숍, 지인 소개로 받은 개인 시술, 나아가 가정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술을 받는 입장에서는 문제없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다가 부작용 발생이나 분쟁, 제3자의 신고를 계기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의 경우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상당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별일 아니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식의 해명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의료적 판단이 개입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사 한 번, 관리 한 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인생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면허 시술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시술을 받은 사람이든 면허 없이 시술을 한 사람이든 간에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